12장 군대의 종류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용병에 대하여.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모든 군주국의 성격을 상세하게 논의했고 번영과 쇠퇴의 이유도 어느 정도 고찰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군주국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각 군주국이 공격과 방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군주는 좋은 토대를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멸하게 된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 군주국이든 새 군주국이든 또는 혼합 군주국이든 모든 군주국의 주요 토대는 좋은 법률과 좋은 군대입니다. 좋은 군대가 없이는 좋은 법률을 가질 수 없고 좋은 군대가 있으면 좋은 법률도 가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법률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고 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군주가 자기 나라를 방어할 때 동원하는 무력은 자신의 군대이거나 용병, 지원군 또는 혼합된 형태입니다. 용병과 지원군은 무익하고 위험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 나라의 방어를 용병에 의존하고 있다면 안정이나 안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는 분열되어 있고 야심에 차 있으며 규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있을 때만 용맹할 뿐 적 앞에서는 비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의 공격이 지연되는 만큼 나라의 파멸이 지연될 뿐이며 평화로운 시기에는 그들에게 약탈당하고 전시에는 적에게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약간의 급료를 받는 것 외에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이유가 없는데 그것조차도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에게 애정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당신의 군인이 되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도망치거나 군대에서 떠나버립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어렵지 않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니 이탈리아가 지금처럼 파멸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용병에게 의존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용병은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고 다른 용병과 싸울 때 용맹을 떨치기도 했습니다만 외국 군대가 침입했을 때는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샤를 왕이 백묵 하나로 이탈리아를 점령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진실을 밝힌 셈이지만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죄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죄였으며 군주들이 저지른 죄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용병 군대로 인한 불행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용병 대장들은 탁월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탁월하다면 당신은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주인인 당신을 억압하면서 혹은 당신의 의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자신이 위대해지기만을 열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역량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연히 파멸할 것입니다. 용병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무력을 가지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반박한다면 군대란 군주 아니면 공화국이 운용해야 한다고 대꾸하겠습니다. 군주는 직접 나가서 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화국은 시민을 보내야 하는데 만약 공화국이 보낸 자가 유능하지 않다면 교체해야 하고 유능하다면 주어진 군함 밖의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법률로 억제해야 합니다. 무장한 군주와 공화국만이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용병은 단지 피해만 준다는 사실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군대가 아니라 자신의 군대로 무장한 공화국은 시민 한 명에게 정복당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로마와 스파르타는 수세기 동안 무력을 갖추었고 자주적인 국가를 유지해왔습니다. 스위스인들은 훌륭하게 무장되었고 무척 자유롭습니다. 옛날 용병 군대의 예로 카르타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맞섰던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뒤 지휘관이 시민이었는데도 용병 군인들에게 억압을 당했습니다. 테베 사람들은 에파미논다스가 죽은 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를 사령관으로 추대했지만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테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밀라노인들은 필리포 공작이 죽은 뒤 베네치아인들에 대항해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용병대장으로 고용했는데 그는 카라바조에서 적을 물리친 뒤 자신의 주인인 밀라노인들을 억압하고자 적과 결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스포르차는 나폴리 조반나 여왕의 군인이었다가 갑자기 여왕을 비무장 상태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왕국을 잃지 않으려고 아라곤 왕의 품으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베네치아인과 피렌체인은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장했는데 용병대장은 군주가 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피렌체인들이 운명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줄 만큼 역량 있는 용병대장들 중에서 일부는 성내하지 못했고 일부는 저항에 부딪혔으며 일부는 야망을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두지 못한 용병대장으로는 조반니 아우쿠트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의 충성심을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승리했다면 피렌체가 그의 재량에 달려 있었을 것이라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스포르차는 언제나 브라초 사람들과 대립했고 그들은 서로 경계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 롬바르디아로 향했으며 브라초는 교황령과 나폴리 왕국에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렌체인들은 파올로 비텔리를 대장으로 삼았는데 그는 무척 신중한 사람으로 보통 사람의 신분에서 출발해 커다란 명성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가 피사를 점령했다면 피렌체인들은 계속 그와 함께 있어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들의 적이 된다면 그를 막아낼 대책이 없을 것이고 계속 고용한다 해도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네치아인들의 발전을 고려해 본다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그들 스스로 무척 신중하고 영광스럽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군사활동을 벌이기 전이었으며 당시 귀족들과 무장한 민중은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본토에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을 버리고 이탈리아의 관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할 때는 점령한 지역이 많지 않았던 데다가 커다란 명성을 누렸기 때문에 용병대장들을 그다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니올라 백작의 지위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역량을 가졌는지 알아챘고 그의 지휘 아래 밀라노 공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며 한편으로 그가 전쟁에서 냉정하게 처신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터라 그는 그와 함께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신들이 얻을 것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베르가모 사람 바르톨로메오, 산세베리노 사람 보베르토, 비틸리아노 백작,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을 사령관으로 삼았는데 그들과 함께 새 영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영토를 잃을까봐 걱정해야 했습니다. 훗날 바일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단 하루의 전투로 800년에 걸쳐 아주 힘들게 얻은 지역을 잃어버렸습니다. 용병을 쓰면 서서히 뒤늦게 보잘것없이 정복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용병에게 지배당했던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었으니 이제 저는 기원과 발전 과정을 검토해보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더 수준 높은 관점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제국이 이탈리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자 곧바로 교황은 세속 권력에서 더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이탈리아는 많은 나라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의 대도시가 예전에 황제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을 억압했던 귀족들에 대항해서 무기를 들었고 교회는 세속 권력에서 명성을 얻고자 그런 도시들을 지원했으며 그 밖의 여러 도시에서 시민이 군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영토의 대부분은 교회와 일부 공화국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성직자들과 시민들은 무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라 돈을 주고 외부인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군대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최초의 인물이 로마냐 사람인 쿠니오의 알베리코였습니다.
그에게 배운 사람들 중 브라초와 스프로차가 있었고 그들은 당대 이탈리아의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용병 군대를 지배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이 빚은 결과로 이탈리아는 샤를이 침략을 받았고 루이에게 약탈당했고 페란도에게 억압을 받았으며 스위스인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그들이 채택한 제도는 첫째, 보병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고 고용에 의존하므로 소수의 보병은 그들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보병을 부양할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병으로 전환하고 명성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감당할 만큼의 병력만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병사 2만 명 규모의 부대에서 보병은 2,0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자신은 물론 병사들의 노고와 두려움을 줄여주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전투에서 서로 죽이지 않고 포로로 붙잡아 몸값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에는 도시를 공격하지 않았고 도시를 지키는 용병들은 야영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진영 주위에 방책이나 해자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야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사적 제도로 허용되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고와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탈리아를 노예 상태로 몰아넣었고 수모를 겪게 했습니다. 13장 지원군대, 혼합군대, 자국군대에 대하여 지원군대는 당신이 외부의 강한 자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당신을 돕고 지켜주기 위해서 들어온 군대입니다. 이 또한 무익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의 교황 율리우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말입니다. 그는 페라라를 공격하려고 용병 군대를 고용했다가 비참한 결과를 얻고 나서 지원 군대로 눈을 돌렸고 스페인 왕 페란도가 부하들과 군대를 동원해 자신을 돕도록 합의했습니다. 지원 군대는 본인에게 유용하고 좋을 수 있지만 그들을 불러들인 사람에게는 거의 언제나 해를 끼칩니다. 만약 전쟁에서 지면 당신은 몰락할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사를 살펴보면 그런 사례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저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최근에 겪은 일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 페라라를 얻으려고 하다가 자신을 외국인의 수중에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운덕택에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를 지원하러 온 군대가 라벤나에서 패하자 스위스 용병들이 나타나 승리자들을 쫓아버렸는데 이는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적들이 달아났으니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았고 다른 군대가 승리했으니 지원 군대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렌체인들은 전혀 무장되지 않은 터라 피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1만 명의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이런 결정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황제는 자기 이웃을 대적하고자 튀르크 병사 1만 명을 그리스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떠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그리스는 이교도에게 예속되었습니다. 만약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원 군대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용병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서 그들과 함께하면 파멸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들은 굳게 단결되어 있고 언제나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병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당신을 공격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일체가 되지 못했으며 당신이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제3의 인물을 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당신을 공격할 만한 권위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용병 군대에서는 나태함이, 지원 군대에서는 역량이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언제나 그런 군대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군대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외부의 힘을 빌려 승리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군대만으로 싸워서 패하는 길을 택했으니 전자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채살의 보르자와 그의 행동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공작은 전원이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지원군대와 함께 로마냐 지방으로 들어갔고 이몰라와 포플리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군대에게 위협을 느꼈고 그들보다는 용병이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르시니와 비텔리의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들이 충성심도 없을 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알아채자 그들을 해체했으며 자신의 군대에 의존했습니다. 공작이 단지 프랑스 군대를 이용했을 때와 오르시니 및 비텔리의 용병들에 의존했을 때의 명성, 그리고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스스로를 의지했을 때 얻은 명성을 비교해보면 그런 군대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군대를 완전하게 소유했다는 것을 모두가 본 뒤에야 비로소 그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최근 사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라쿠사의 히에론을 뒤에 남겨두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는 시라쿠사 사람들의 추대로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고 그런 용병 군대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곧 바로 알았습니다. 군대의 대장들이 우리 이탈리아의 용병 대장들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히에로는 그들을 데리고 있을 수도 보낼 수도 없었기에 모두 살해했으며 그런 다음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주제와 어울리는 구약의 인물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사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은 용기를 북돋고자 그에게 자기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은 사양하면서 그 갑옷을 입은 채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자신의 무림매와 칼로 적과 대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갑옷은 당신의 몸에서 흘러내리거나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거나 아니면 세게 조일 뿐입니다. 루이 11세의 아버지 샤를 7세는 자신의 행운과 역량으로 영국의 압제에서 프랑스를 해방한 뒤 자국의 군대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국 안에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루이는 보병 부대를 해체하고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후의 왕들이 그런 실수를 이어받으면서 실제로 드러난 것처럼 프랑스 왕국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스위스 용병에게 명성을 안겨주면서 자신의 군대를 보잘것없이 만들었기 때문이며 보병을 해체하고 기병들을 다른 나라 군대에 의존했기 때문이며 스위스 용병과 함께 싸우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들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스위스인들에게 맞설 수 없었고 스위스인들 없이는 적과 싸우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군대는 일부는 용병이고 일부는 자국민들로 이루어진 혼합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군대는 순수한 지원 군대나 순수한 용병 군대보다야 낫지만 순수한 자국 군대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이 점은 앞서 말한 예로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샤를의 제도가 확대되었거나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프랑스 왕국은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결핵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맛이 좋으면 그 속에 담긴 독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을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군주국에서 나쁜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몰락한 주요 원인을 고려한다면 오로지 고트족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든 역량이 고트족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국 군대를 갖지 않고는 어떤 군주국도 안전하지 않고 역경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역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행운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은 언제나 자신의 무력에 토대를 두지 않는 권력의 명성처럼 불완전하고 허약한 것은 없다 였습니다. 자신의 무력이란 신민들, 시민들 또는 하인들로 구성된 군대이며 다른 모든 군대는 용병 아니면 지원 군대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4명의 제도를 검토해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를 비롯해
여러 공화국과 군주가 어떻게 무장하고 조직했는지 살펴보면 자국 군대를 조직하는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제도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14장 군대와 관련하여 군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군주는 전쟁과 전투 방법 그리고 훈련 외에는 자신의 기술로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생각하는 것을 비롯해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명령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군주로 태어난 사람에게 권력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종 보통 문명을 타고난 사람을 군주의 지위로 올라가게 해줄 만큼 커다란 역량입니다. 반면에 군주가 군대보다 세련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 지위를 잃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군주의 지위를 잃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군사 관련 기술을 연마하는 데 게으른 것입니다. 합당한 지위를 얻으려면 그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무장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서 밀라노 공작이 되었고 그의 자식들은 군대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피했기 때문에 공작에서 보통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장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낳는데 그 중 하나는 경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처럼 군주가 경계해야 하는 오명 중 하나입니다. 무장한 것과 무장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무장한 사람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꺼이 복종하거나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무장한 하인들 사이에서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무장한 자에게는 경멸이 있고 무장하지 않은 자에게는 의심이 있기에 서로 협력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관해 모르는 군주는 앞으로 말씀드리는 다른 불행 외에도 자신의 병사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게 되며 군주 또한 그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주는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머릿속에서 거두면 안 됩니다. 도리어 전시보다는 평화로울 때 더 많이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은 두 가지 방면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입니다. 행동 훈련에서는 병사들을 잘 조직하고 전투 기술을 연마하도록 유지하는 것 외에도 불편한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언제나 사냥을 하게 해서 그들의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지형의 이치를 배우고 산이 어떻게 솟아 있는지, 계곡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평지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파악하고 강과 늪의 성격을 이해하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쌓은 지식은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합니다. 첫째, 자기 고장을 잘 알고 어떻게 방어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처음 접하는 지역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카나의 언덕, 계곡, 들판, 강, 늪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지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도 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련함이 부족한 군주는 사령관의 첫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형 지식을 활용하면 적을 발견하고 수경지를 정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조직하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도시를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카이아인들의 필로포이메는 작가들에게 칭송받는 군주입니다. 그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전쟁을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동료들과 함께 전장에 있을 때면 자주 걸음을 멈추고 그들과 논의했다고 합니다. 적이 저 언덕 위에 있고 우리는 군대와 함께 여기 있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 어떻게 대의를 유지하면서 적을 공격하러 갈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퇴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적이 퇴각한다면 어떻게 뒤쫓아갈까? 또한 그는 동료들과 함께 가는 동안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자신의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논거를 보강해 나갔습니다. 그처럼 끊임없이 숙고한 덕분에 그가 군대를 이끄는 동안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돌발적인 사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신훈련과 관련해서는 먼저 군주가 역사서를 읽어야 합니다. 탁월한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승리와 패배의 원인은 무엇인지 검토하면 실전에서 패배를 피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했던 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보다 먼저 칭찬과 명예를 얻은 누군가를 모방하려 했고 그의 행동과 태도를 언제나 자기 곁에 두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킬레우스를 모방했고 가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스키피오는 키루스를 모방했습니다. 크세노포니스는 키루스의 생애를 읽어보면 스키피오가 키루스를 모방한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키피오가 성적인 절제, 친근함, 인간성, 관대함에서 크세노폰이 키루스에 대해 쓴 것처럼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군주는 그와 비슷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평화로운 시기에 절대로 게을리 지내지 말고 근면하게 그 시기를 활용해서 역경에 대처해야 합니다. 행운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말입니다. 15장 사람들, 특히 군주가 칭찬받거나 비난받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군주가 신민들이나 친구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다뤄왔던 주제라 제가 다른 사람들의 체계에서 벗어난 논지를 전개하면 오만하다고 여겨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물을 상상하는 것보다 단도직입적으로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존재한다고 알려지지도 않은 군주국과 공화국을 상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이는 거리가 아주 멀다 보니 실제로 행하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지향하는 사람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파멸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착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다수 사이에서 파멸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므로 군주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착하게 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군주에 대해 상상한 것들을 제쳐두고 실제 문제를 논의하자면 모든 사람,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군주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자신의 자질 때문에 비난 또는 칭찬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누군가는 인색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또 누구는 주는 사람인데 누구는 강탈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는 잔인한데 누구는 자비롭다고, 누구는 신의가 없는데 누구는 충실하다고, 누구는 여성스럽고 소심한데 누구는 광포하고 용기가 있다고, 누구는 인간적인데 누구는 오만하다고, 누구는 음란한데 누구는 순결하다고, 누구는 정직한데 누구는 교활하다고, 누구는 완고한데 누구는 태평하다고, 누구는 중후한데 누구는 경박하다고, 누구는 신심이 깊은데 누구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한 자질 중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군주가 갖추었다면 모두가 칭찬할 만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조건은 그런 자질들을 모두 가지고 온전하게 준수하며 살도록 허용하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나라를 빼앗길 만한 악덕을 저질러 오명을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며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악덕이라 해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어렵다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악덕 없이 나라를 구하기 어렵다면 악덕을 행함으로써 오명을 무릅쓰는 일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은 미덕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따르면 자신이 파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악덕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따르면 안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장 너그러움과 인색함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자질부터 시작하자면 너그럽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너그럽다는 평판을 받게끔 처신한다면 당신에게 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그러운 자질을 적절한 때 영향 있게 발휘한다고 해도 그런 일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당신은 그와 반대되는 오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너그럽다는 평가를 받으며 명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호화로움이라는 자질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군주는 자신의 재원을 전부 그런 일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가혹하게 굴면서 돈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군주는 신민에게 정오를 받기 시작하고 점점 가난해져서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너그러움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소수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곤란을 겪게 되며
처음 맞닥뜨리는 위협으로 말미암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곧바로 인색함의 오명과 직면합니다. 이처럼 군주는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르게 너그러움의 미덕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군주는 인색하다는 오명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인색하게 군 덕분에 수입이 충분하면 누가 전쟁을 걸어오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너그럽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즉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는 너그럽게 굴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들, 즉 수가 적은 그들에게는 인색하게 굴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한 인물들은 대체로 인색하다고 여겨졌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율리우스 2세는 교황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너그럽다는 명성을 활용했는데 이후 전쟁을 치를 때는 그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프랑스 왕은 자기 신민에게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전쟁을 벌였는데 그의 오랜 인색함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의 스페인 왕이 너그럽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신민에게서 빼앗지 않으려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가난해지고 멸시당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약탈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색함의 오명과 직면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색함이야말로 인간이 통치하게 해주는 악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는 너그러움으로 통치권을 장악했고 다른 사람들도 너그러웠거나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군주가 되었거나 아니면 장차 군주가 될 것인데 전자의 경우라면 너그러움이 해롭고 후자의 경우라면 사람들에게 너그럽다고 여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싶어 했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만약 뜻을 이룬 뒤에도 소비를 절제하지 않았더라면 통치권을 잃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너그럽다고 여겨진 많은 군주가 군대를 이끌고 위대한 일들을 했다면서 누군가 반박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군주는 자신과 신민의 소유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쓰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인색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너그러움의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리품과 약탈과 배상금으로 먹고 사는 군대를 이끄는 군주는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사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나 신민의 것이 아닌 재물은 너그럽게 베풀 수 있습니다. 키루스, 카이사르, 알렉산드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쓰면 당신의 명성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덧붙이지만 오로지 당신이 가진 것만 쓰는 행위는 당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움처럼 자기 자신을 소비하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당신은 가난해지고 멸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탐욕스럽고 가증한 인물이 됩니다. 군주는 특히 멸시당하고 정오받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너그러움은 그 두 가지 모두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인색하다는 평판을 받아 오명은 쓰되 정오를 받지 않는 것이 탐욕스러운 평판을 받아 오명을 입는 것은 물론 정오까지 직면하는 것보다 현명합니다.